정치와 사회 현실에도 핵심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발표문에서 1954년 유기천과 유진호, 황산덕 등 당시 한국의 대표적 법학자 3인이 자유와 통제의 문제를 좌담을 통해서 전개했습니다만 특히 유기천이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통제의 문제, 즉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하고 국가는 공동체 질서와 안녕, 공공복리를 위하여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유기천의 활동 시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기되는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국가의 형사법적 개입과 통제 사이의 갈등 문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초부터 우리나라에도 전파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코비드19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여행, 상거래 행위, 교회나 사찰에서의 종교 행사, 학교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등을 감시 사찰하거나 필요한 경우 차단 금지할 수 있고 또 형사적 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신용카드 거래에 남긴 자료에 의해 개인의 사적 행적은 언제나 추적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의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국가의 불가피한 방역 조치인 줄은 알지만은 때로 국가의 과도한 사생활의 사유에 대한 개입이나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하철, 음식점, 학교, 강의실, 회사 사무실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는 물론 옥외 거리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감염 확진자 사망자 수를 유지하여 성공적인 방역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실적을 칭찬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이에 대해 미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해서 자유주의 서구 선진국들의 특히 자유주의 논객들은 한국이 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월성 유기천은 형사법 체계의 근본 가설 또는 규범으로 자유사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는 목적 가치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도구는 수단적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 체제는 자유사회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유의 실현이 최고의 이념이고 형사법 체계를 운영하는 근본 가설이며 지도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자유보장의 궁극적 목적 가치로 하는 유기천의 자유사회는 Thesis of Free Society는 존 로크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공론에 이어 현대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에 신봉하는 자유지상주의, 다시 말해서 리버테리아니즘의 유파로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 로스쿨의 법이론가인 리처드 앱스타인 교수는 그에 져서 자유사회의 원리 Principles for Free Society에서 고전적 자유방임과 제한적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천의 자유사회론은 개인의 자유보장을 강조하지만 자유지상주의라기보다는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의 유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유사회론은 전통적 신분사를 탈피하면서 동시에 자유방임의 계약사를 극복하는 현대적 개인 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관계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천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정치적, 시민적 영역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는 제한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업활동과 같은 경제적 행위는 국가의 문화적 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기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심리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동시에 경제적 자유 측면에서는 약발적 사인 자본주의를 시정하고 복지국가 사회를 추구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천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자유주의 성권분립, 법치주의, 대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유사회에서 존재하는 국민의 자유보장은 국민의 의사결정 내용과 방법, 과정이 민주주의로 이루어져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근자에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왜곡되어 자유민주주의의 건강성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이 유기천의 자유사회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관한 문제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을 발표하는 부분에 것을 제가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적 실천국가라는 인식이 높지만 최근 미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에는 87세의 노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하는 여성 대법관이 있는데 수차례의 암 수술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의 압력을 거부하며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파와 보수파가 팽팽하게 나누어진 미국의 대법원에서 진보파의 맹장인 긴즈버그 대법관이 퇴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보수파 대법관으로 후임을 추문하게 되고 그리하면 대법관들의 의견의 균형이 깨지고 보수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다루면서 헌법과 법률, 최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도 사전에 형성된 개인의 이념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상을 미국의 사법부에서 주고 있는데 이는 재판의 독립성, 법의 지대 원칙이라는 법치주의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의 노조 통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보호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물론 2015년 헌법재판소가 학교 교사의직에서 해고된 사람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노조로 본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한 헌재의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해결돼야 할 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 대법원의 법의 창조라거나 사전에 내린 결론에 따라 판결의 논증을 구성한 기교사법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법관들의 인적 구성이 진보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의 개혁 정책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오고 이로 인하여 최근 1년의 대법원의 판결들이 이른바 코드 사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사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재판의 공정성 반복 규범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견해가 보수이냐 진보이냐의 정치적 견해에 불구하고 한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건강성에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20세기 중반 이래 전개된 유기천의 자유사회론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만일에 원송 유기천 선생님이 다시 살아서 오신다면 어떤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선생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의 대변인적인 그의 이 자서전도 쓰신
발표자 최종국 교수님께 이러한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혹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토론자는 논평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시간이 한 10분 벌써 지나가는 것 같아서 우선 법철학자이신 오광선 교수께서 근본적으로 공감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궁금해하면서 대변하셔가지고 이런 복잡한 상황 문제들 속에 유기진 선생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는가 진지한 질문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하나 얘기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도 되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만 참 어떤 이론을 갖고 또 사상을 갖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런 현실 속에 다 대처할 수 있는 이론 설명 방법이 뭐겠느냐. 참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천 선생님 사실은 그 시대에도 복잡했지만 또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하죠. 이래서 저는 이것이 답은 못 됩니다만은 그럴수록 좀 우리가 배웠던 기초라고 할까 관점이라고 할까 이런 사회 자유민주주의 관 이런 것이 다시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잘하든 못하든 그분에게서 배운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잘해나가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이 그저 감사의 표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송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밌으시고 마치겠습니다.